이거 이제 중국의 근현대라고 역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근현대. 그래서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1914년 6월 달에 사라예보 사건부터 1918년 11월 1차 사회대전이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까지 해서 유럽 이쪽 이야기 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야기도 좀 봤었죠. 러시아 이야기를 봐서 이제 소련이 어떻게 성립됐는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요. 저번 주에 거 그대로 읽고 좋네요 아주. 지금까지 여기 내용 배웠고요. 그다음에 여기 배웠고요. 오늘은 어디 본다고? 중국.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온 거 말고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요, 이제 1차 세계대전쯤, 그때쯤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동네, 이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넘버원이 어디였어? 중국이었어. 넘버2는? 조선이었죠. 늘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로 전파가 되고 그 다음 일로 전파가 되는 넘버1, 넘버2, 넘버3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수백 년, 수천 년 거의 가깝게. 그런데 이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시작을 해요. 즉 서양의 무기, 서양의 정치제도, 서양의 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서 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세져. 그래서 힘이 좀 세져서 무슨 일이 발생해? 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의 관계가 금이 가게 생긴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 친구가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중국에서 먼저 발명된 게 많잖아요. 무슨 종이, 화약, 뭐 나침판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문명이 앞서 있는 문명이었는데 이 중국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쪽에서 먼저 산업화가 되니까 이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은요 쇠퇴하게 되고요. 일본의 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을 조금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쇠퇴 첫 번째로는 어느 사건을 보냐면 아편 전쟁을 봅니다. 이 아편이라는 게 뭐냐면 마약이야, 마약. 왜냐면 중국과 영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영국은 자기들이 돈을 더 벌어갈 거를 기대를 했어. 근데 이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심상치 않은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뭐 도자기도 있고 또 마시는 거, 차. 차가 엄청나게 이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적자를 타파하기 위해서 마약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중국에서 사가게 되고 엄청난 양의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돼. 중국 입장에서 화가 나지?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마약 중국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가의 돈은 점점점 은은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막아 버려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마약 아편 하지 마라고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 중국이라고 쓰고 청이라고 할게요.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1840년과 1856년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겨? 그치, 영국이 박살을 내버려. 중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스크래치야.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 크고 강력한 나라여서 서양 열강들도 함부로 건들진 않았단 말이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야?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두 번째 넘어가시면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동네에서 이제 누가 성장하고 있다고? 일본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한 일본이 전쟁을 또 벌입니다. (1894년부터)
전쟁을 벌이는데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여. 봐봐. 이 동네 넘버원이 원래 누구? 중국이었고요. 넘버 3가 일본이었는데 이거를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야. 즉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이 박살이 나버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이 동네 짱이 누구야 이제? 일본이지. 그러면 조선은요? 이제 최약체. 이제 먹혀가는 거야. 이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청나라 잃고 일본이 영향력 확 올려가고 이때 좀만 더 있으면 어떻게 돼? 강제? 합병되잖아.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거죠. 좀만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일본의 힘이 세지고 중국이 많이 쇠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전통적으로 이 동네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어느 나라? 러시아. 러시아도 이 본진이 어디냐면 여기가 본진 아닙니다. 여기가 본진 아니고 어디가 본진이야? 이쪽 모스크바, 생페테부르크 있는 쪽이 이쪽이 본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한 판을 붙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러일 전쟁 당시에 와서 박살이 나버리잖아.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일본이 이 동네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지. 러시아와 일본이 붙고요. 이 결과 누가 이겨? 영국이 승리, 일본이 승리,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즉 패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셔요? 이제부터 이제 러일 전쟁까지 끝나니까 이 동네에서 힘 좀 쓸 수 있는 친구가 일본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 이쪽까지 거의 다 일본이 점령하게 되는 거야. 이 시기에. 느낌 오시죠? 이제 배경. 이런 시기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대적 상황. 중국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 이 중국의 시대적 상황이 봐봐. 이제 아편전쟁 때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독일 우리 비스마르크 기억하시죠? 비스마르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철혈정책 뒤에 이제 통일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존버해야 된다 했잖아. 외부 팽창 정책을 자제해야 된다고. 왜? 견제받으니까. 나가려는 순간 견제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 여기서 힘을 기르자라고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해고당하고 외부 팽창 정책을 펴니다. 그 외부 팽창 정책으로서 어디가 선택이 되냐면 중국이 선택이 돼요. 중국. 그래서 중국 완전히 다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살짝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를 우리는 산둥반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교과서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 244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있거든요. 그 뾰족 튀어나온데 산둥반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청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안에 자우조우만이라고 또는 우리 한자음으로는 교주만이라는 데를 조차하게 됩니다. 독일이. 즉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식민지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우조우만 조차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누가? 독일이. 언제 만들게 되냐면요. 1898년에 99년 조차 빌려 쓰게 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독일로 뺏기게 되고요. 일종의 뺏긴 거지. 자기 나라를 그렇게 쉽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결과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 저 독일이 저 점령한 결과가. 아까 청도라 그랬죠? 청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칭따오. 칭따오라고 들어봤나? 네. 그지? 칭따오 맥주가 있어요. 맥주. 그 맥주가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야. 독일 하면 뭐야? 맥주지. 이 독일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 좋은 물을 가지고 맛있는 맥주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의 기술, 독일의 자본과 기술로 그곳에 공장을 만듭니다. 공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맥주를 생산해요. 그래서 그 맥주가 뭐야? 칭따오 맥주가 되는 거야. 이해되셔요?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조우만 조차지가 생기게 됐고, 두 번째로는 신의 혁명이라는 게 터집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해요. 신의 혁명이. 신의 혁명이 뭐냐면 말 그대로 혁명이야. 혁명인데 왜 일어났냐면 이제 청나라 정부가 철도에 대한 권리를 국영화시키려고 그랬어. 지금 철도는 누구한테 있냐면 개인들한테 있습니다. 부설권이. 근데 이거를 국유화해서 이걸 기반으로 외국한테 돈을 빌려오려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 개인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야.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로 혁명이 일어나요. 1911년. 그래서 무장 봉기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1912년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중화민국. 그래서 이거 결과 중화민국을 건국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오늘 등장할 인물들을 조금만 정리하고 가면 어렵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딱 몇 명? 네 명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안 스카이 원세계. 두 번째 순원 손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제스 장개석. 네 번째 그렇죠 마오쩌둥 모택동. 이 이안 스카이라는 사람은요, 저 신해혁명 당시에 군벌, 이제 신군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혁명군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청나라에 이제 임명을 받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즉 가장 높은 관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원은요, 저 혁명을 조금 일어날 수 있게 만든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국민당의 지도자, 그 다음에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임시 대총통. 그 다음에 장제스는요, 순원의 뒤를 이어서 국민당의 지도자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대만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인물이 되고요.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이 네 명 인물 잘 기억해야 돼. 일단 이 시에 이 위안 스카이가 훅 올라오고요. 청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군, 즉 군대를 점령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군사력을. 이제 순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군을 어느 정도 끌고 있는데, 이 혁명군이 중화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이 위안 스카이의 군대에 박살이 나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위안 스카이가 눈치를 쓱 봅니다. 이거 청나라 왕조가 뭔가 좀 각이 안 보이고 뭔가 미묘한 그런 각을 봐요. 그래서 순원이 위안 스카이를 찾아가서 제안을 해. 너가 청나라 왕을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제 청나라를 마무리시키면 내가 이 새로 만들어진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주겠다. 즉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제를 주겠다라고 한 거야. 위안 스카이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청나라 황제를 배신하고 폐위시킵니다. 야, 너 내려와. 너 각 받잖아. 내려와.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받게 돼요. 그럼 대총통 자리를 받았으면 이제 공화국이야, 말 그대로. 누구도 이제 주인이 있는, 황제가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 위안 스카이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권력욕이 엄청 나가지고 이제 의회도 폐지하고 자기 사람들만 심어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국을 선포해. 제국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황제로 된단 말이야. 반발하겠지.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야, 미안해, 내가 황제 안 할게 라고 하고 3개월 만에 죽습니다. 3개월 만에 죽어요. 나 황제 안 할게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죽어버려. 죽었어. 자기가 병으로 죽었어. 병으로 죽었는데, 봐봐, 이렇게 엄청난 권력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 서로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굴에서 군벌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군벌. 군대를 가진 세력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지역에 점령해 있는 그런 시대가 흘러가게 돼요. 즉 여러분들 삼국지 봤나? 삼국지 보시면 여러분들 유비, 조조, 송건 이렇게 나오잖아. 이 친구들이 왕이야, 왕 아니야? 왕 아니야. 황제 따로 있어. 황제는 따로 있고요. 이 친구들은 군대를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국가가 혼란스러웠겠지. 그래서 이 신해혁명 당시에 이제 대총통이 되고요. 위안 스카이가 죽고 나서는 이제 군벌들이 난립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위안 스카이가 대총통이 됐어. 근데 이미 기세는 이 나라가 힘이 없어. 이미 일본이 더 힘이 많단 말이야. 일본군만 들어오고요. 일본이 욕을 합니다.
21개조 요구라고 불러요. 이거 중요합니다. 21개조 요구가 뭐냐면 1914년에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일본이 각 보다가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 끝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유럽까지 가서 싸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어딜 공격을 해? 그렇지, 산둥만도를 공격해요. 거기에 있는 독일의 시설을 공격하고 저를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이 차지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 나 다 주고 철도 부속권, 광산 부속권 나 주고 일본인 고문, 니가 정치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군사든지 이런 결정할 때 일본인 고문한테 허락받고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내 무기를 좀 사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요. 위안스카이한테. 받아들여? 네. 그래, 받아들이면 안 돼 상식적으로.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왜? 힘이 없잖아. 이거 안 받아들이면 뭐야 이제? 전쟁이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불만이 매우 많았지. 나라 팔아먹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지금 약간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위안스카이가 1916년 사망하게 되면 군벌이 난립하게 된다라는 그 상황까지 따라오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 교과서 내용이야. 이 앞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가 우리 교과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5.4 운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1919년에) 발생했고요. 이 5.4 운동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5.4 운동이 뭐냐면 일본의 아까 뭘 요구했어? 이 요구를요 철폐해라. 여러분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봐봐, 1919년에 세계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지금까지? 아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18년에. 그러면서 19년에 무슨 일을 했었어? 파리 강화회의 했잖아.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21개조 요구를 철폐를 요구를 했어요. 중국이.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참았다는 거야. 근데 전쟁 끝났으니 당연히 다 물러나가야지. 우리 땅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이거를 무시해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왜? 승전국이. 야, 중국도 승전국이야. 물론 이름만 올렸어요. 별로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닌데 페이퍼상으로는 승전국입니다. 일본은 근데 뭐 했어? 독일 치기라도 했잖아. 그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라가. 잖아. 중국말 들어주겠어? 일본말 들어주겠어? 일본말 들어주지. 그래서 일본 편을 들어서 이거를 중국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21개조 요구에 철폐를 하면서 5.4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플러스로 반제국주의와 뭐 반군벌 이런 요구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군벌들이 많이 있었다. 군대를 가지고 이 점령했던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국공 합작이라는 게 있어. 아까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요. 이 군대의 힘을 빌리거나 뭘 하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혁명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좀 다시 잘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당 중심으로 이 혁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공합작의 국은 국민당이야, 당. 공은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당 꽤 세력이 커요. 근데 우리한테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어. 그럼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 소련한테. 소련이 도와주겠다 합니다. 소련이 도와줘요, 국민당을.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야? 공산당, 중국에 있는 공산당 애들을 인정을 하고요. 그 안에 국민당 안에 넣어서 혁명을 해라. 운동을 해라. 그러면 내가 조언해 주겠다 하면 순원 일단 콜합니다. 콜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야. 국민당과 공산당. 지금 어느 세력이 커? 국민당이 커? 공산당이 커? 국민당이 훨씬 커요. 공산당 극소수야. 극소수. 그래서 이때 순원과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을 하고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국공 합작을 벌이게 되고요. 목적이 뭐였냐면 군벌 타도, 군벌 타도와 제국주의 타도. 지금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는 건국이 돼 있어. 근데 여러 지역에, 중국의 여러 지역에 이 군벌들이 점령을 하고 자기들이 정부 형세를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을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이 베이징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군벌을 타도해요. 그런데 순원이 갑자기 죽어버려. 갑자기 죽어. 그러면 이 뒤에 후계자를 갖기 위해서 엄청 여러 사람이 다투겠지. 그래서 그 중에 나타난 사람이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 후계자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 장제스는요, 이 군벌 타도인데 이 사람 뭐에 눈이 돌아가 있냐면 이 공산당 애들 보니까 장제스가 이거 보니까 소련을 갔다 와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네를 놔뒀다가는 애들이 이 안에서 기생충처럼 커가지고 여기를 다 먹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싹을 베어버리려고 하고 공산당의 뒤통수를 칩니다. 즉 공산당 토벌 작전을 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1차 국공내전입니다. 즉 국민당이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뒤통수 쳐서 전쟁을 벌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망가야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오쩌둥의 대장정 또는 그냥 대장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가 언제냐면요. 약 13개월. 1934년부터 1935년까지 가고요. 애난이라는 데로 갑니다. 애난. 중국의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에 있는 지역으로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동을 해요.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약 10,000km 정도 이동을 합니다. 10,000km. 10만 명이 떠나요. 10만 명이 떠나는데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남은 수가 6,000에서 8,000명. 그 90% 이상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거나 도망갔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완전한 지도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지, 모택동, 마오쩌둥이 완전한 공산주의 지도자로 팍 떠오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산당이 뭐 힘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일본이 상당히 침탈해 있는데 이제 일본이 각 잡고 들어옵니다. 중국을 다 먹어버리려고. 무슨 전쟁? 그지, 중일전쟁이 터져. 이제 각 잡고 들어오는 거야. 1937년에. 야, 봐봐. 너네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집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이 거실은 내 거야. 이 방은 내 거야. 이 화장실은 내 거야. 라고 싸우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야겠지. 누구랑? 형제랑? 아니면 강도랑? 형제랑 힘을 합쳐 강도를 쫓아낼 거야? 강도랑 힘을 합쳐서 형제를 쫓아낼 거야? 그치, 상식적으로 형제랑 힘을 합쳐서 강도를 쫓아내야지. 강도랑 힘을 합쳐서 형제를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야, 타케시? 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지. 일단 싸울 땐 싸우더라도 힘을 합쳐 싸워야 됩니다. 집이 지금 다 뺏기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야, 국민당, 공산당 내전 그만하고 우리 힘을 합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국공 합작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2차 국공 합작의 목적이 뭐였어? 그렇지. 일단 시기는요. 1937년부터 1946년이고요. 목적은요. 대일 항전. 즉 일본에 대한 저항하는 운동, 전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1946년이야. 근데 일본이 언제 패망하지? 45년 패망해. 그래도 뒤에 약간 더 사이좋게 갑니다. 사이좋게. 그러다가 이 새끼 안 되겠다면서 서로 일단 화해하는 척하면서 각 보고 뒤통수 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뭐가 터지냐? 2차 국공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당이 엄청나게 기세가 세. 근데 공산당이 민심을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 이 국민당 입장에서는 계속 내전만 하고 있고요. 뭔가 국민 삶이 나아진 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 그러니까 민심이 점점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공내전의 결과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이 있고요.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끌던 공산당이 서로 대결,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국민당이 이끌던 중화민국 언제 건국됐지? 1912년. 아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1949년에 누가 승리했겠니? 그지, 마오쩌둥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는 대만으로 가게 되고요. 이 친구는 중국 본토. 선생님 본토가 어디야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본토라는 거는 메인랜드, 즉 여기 지금 알고 있는 이 중국 대륙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승리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 네 명 인물 잘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둘 다 뭐랄까 그 존경하고 좀 기리는 인물이 누굴까? 이 넷 중에서. 야, 여기서는 마오쩌둥이 왼수죠. 이안스카이는 이완용 같은 캐릭터란 말이야. 희대의 배신자. 양쪽 모두 다 순원. 중국에서도 뭘 하면 수고요. 대만에서도 뭐 하면 순원 사진 걸어놓고 합니다. 둘 다 기리는 국부로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만큼 내용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교과서 내용까지는 다 보셨고요. 중국 내용 어렵지 않죠? 중국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내용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 시대적 배경과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중국 보시고 이제 195